2019년도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일자리 로컬 잡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로컬 잡센터는 예, 노동부에서 예, 추진하는 사업이 사업이죠? 되겠습니다. 예. 무주에 여가부에서 하는 여성 일자리 센터가 있어요. 이걸 예. 지금 따로 운영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제가 알기로는 효율을 좀 예. 높이기 위해서 통합해서 창구를 일원화하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거든요. 무주에는 인적 자원도 한정돼 있고 기업도 그리 많지 않고, 그럼 이걸 좀 창구는 일원화하고 그 담당자는 다르게 하더라도 잡센터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여성 일자리 센터하고 예. 이렇게 하는 것이 통합해서 운영하는 것도 맞다고는 봅니다만은 이 또 사업이 고용노동부하고 이게 중앙부처가 다르기 때문에 또 연말 또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또 내년 어쨌든 그 목적이 일자리잖아요. 그 여성 부분을 뭐 따로 하고 이런 것보다 이제 어차피 같은 우리 산업경제과에서 그것을 똑같이 한다고 하면 그걸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이제 중앙부처도 다르고 그러니까 담당자는 다르게 하되 이건 지금 사무실을 어디다가 두는 거예요? 그러면 사무실은 일단은 지금 전북은행 4층에 일단 저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기 구축협이 그 리모델링이 완료되면 그쪽으로 이전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축협 거기 맑은 물 사업소 예. 남는 공간 활용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가부 여성 일자리 센터랑 통합해서 운영하는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셔요. 완주에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면 한번 그 찾아보시고 부분, 장단점을 한번 분석을 해보시고 굳이 이걸 따로 가져갈 필요는 없다는 거죠. 창구를 일원화해야지 일자리를 구하는 구직자 입장 이런 거 다 하면 이 통합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효율적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을 한번 뭐 연말에 평가나 이런 것들은 담당자가 다르면 또 다로 집계가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부분을 방법을 모색하셔야 될 것 같고요. 따로따로 뒀을 경우에 또 어차피 중복되고 그러면 그 구직자는 이쪽 저쪽 다 찾아다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협의 한번 해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좀 협의를 하시고 사회복지과만 협의를 하실 게 아니라 지금 여성 일자리를 하고 있는 복지관 쪽, 그쪽하고 긴밀한 좀 협의를 같이, 한번 고민을 한번 해봐 주시고요. 긴밀한 협조 체계를 한번 통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법을 한번 모색을 하시면 좀 더 이거 어차피 평가해서 또 내년에 지원할 것인가 안 지원할 것인가가 또 구분이 되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사례를 그렇게 통합해서 가져가는 걸로 만들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무주는 아시겠지만 공공근로 일자리, 노인 일자리가 인근 시군에 비해서 많은 편이에요. 예,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공근로가 다른 데는 거의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가 시설물들이 많아서 그러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를 좀 관광지니까 좀 외부에 비춰지는 이미지나 이런 것 때문에 청소나 이런 부분을 많이 할애를 하다 보니 공공근로가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엄청 우리는 지금 많이 늘어나고 있고 인근 지난 지역에 뭐 20명 정도 막 이런 걸로 제가 파악이 됐었거든요. 한 2년 전에. 그런 상황이 엄청난 차이가 있는데 노인 일자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인 일자리도 다른 지역보다 우리 그 시니어 관장님께서 많이 확보를 하셔서 되게 많은 편이에요. 이런 수치들이 여기에 만족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사회복지형 일자리에 만족을 하고 일자리를 그 통계 수치에서 잘 되고 있다라고 판단하시면 오판이라는 거죠. 청년 일자리, 우리가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어떤 일자리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된다는 그런 부분에 좀 주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 맞습니다. 저기 다른 시군보다 월등히 예. 이 무주군이 사업비나 저기 것이 월등히 많습니다. 진안이나 장수보다 네. 저희들이 한 엄청 많아요. 5배 이상 예. 뭐 이렇게 10배 이상 이렇게. 그래서 그 통계 수치에 우리가 그걸 뭐 일자리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것은 정식 예. 일자리 저기라고는 사회복지형 보지 않습니다. 일자리잖아요. 예, 그런 그래도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2년 전에도 청년 일자리, 청년 실업에 대한 실태가 있냐 그랬더니 없다 그랬어요. 산업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데이터 구축이 돼 있나요? 무주군의 청년 실업 현황,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부족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이런 게 이제 그러니까 이제 로컬 잡센터가 그런 이제 일을- 기본적인 기능도 하고 이제 그런 네. 현황도 하고 그래서 구인하는 업체도 있고 특히 구직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그런- 찾아가는. 예,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그런 실태가 좀 기본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구축해 주시길 잡센터에서 좀 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작년에 이제 자치행정과에서 국가적으로 전부 다 공무직 전환이 있었잖아요. 예, 있었습니다. 공무직 전환이 8월 달에 있었는데 예. 이런 부분도 일자리에서 컨트롤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현상이 빚어지고 있냐 하면 8월 달에 공무직 전환이 됐어요. 예. 60세가 돼서 올해 6월 달에 퇴직해야 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아직 모르시죠? 제가 그런 알고 분은 있더라도 몇 한 명, 10명 정도 이상 뭐 그 정도 이렇게. 그러면 그런 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좀 이제 네. 저도 이제 위원님 아시다시피 제가 그 공무직 전환할 때 업무를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그 그 업무를 60세까지 하셨네요. 예, 60세까지 이제 신분 보장이 되기 때문에 소득 보장과 고용 그분들이 안정. 하는 지금에 와서 그때 잠깐 공무직으로 전환이 됐을 때 좋아했겠죠. 예. 잠깐. 예. 그러나 그분들이 60세에 퇴직한다라는 거는 예.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홍보해서 근데 그분들은 퇴직하고 나면 일을 거기서 못 해요. 근데 그분들이 정작 원하는 거는 이제 지금에 기간제- 와서는 공무직이 아니에요. 예, 기간 계속 일할 수 있는 거. 계속 이제 65세까지든 예, 이제 예. 일할 근로 능력이 있을 때까지 예. 일하고 자 하는 계속 것이. 기간제라도 예. 몇 년을 더 일하고 싶은 거지 내가 공무직 1년 하고 끝내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네. 예. 이제 정부에서 이렇게 추진하는 사업이 이제 그 부분도. 정부에서 그렇게 추진하더라도 우리 무주군의 현실에 맞게 그런 분들은 그런 걸 충분히 홍보를 해서 내가 공무직 전환할 것인가 전환하고 1년 할 것인가 아니면 그거를 다른 젊은 층한테 기회를 주고 나는 기간제로 오래 일할 것인가 이걸 선택하게 충분히 홍보를 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이제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제 네. 그 전환되고 나서 나중에 그 분야에서 네. 예를 들어서 시설사업소의 어느 그 분야에서 예를 들어서 청소를 계속 하고 싶다 하면은 계속 기간제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그런 기회가 공무직이 60세까지는 끝났어도. 네. 그러면 그때 젊은 층의 어떤 그런 일자리를 공무직 전환을 줬으면 그 사람은 60살까지 그 신분 보장이 되면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져갈 수 있는 그런 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조금 뭐 진짜 퇴직이 그 정년이 공무직 정년이 한 2, 3년 남으신 분들은 그 자리가 공무직 전환의 자리일지라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홍보를 해서 본인들이 좀 선택하게 하고 좀 젊은 층 쪽으로 돌려주는 게 저는 맞다. 그런 컨트롤을 일자리 센터에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런 기능까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때의 저기는 그 공무직 전환할 때 그 대상자들한테 다 신청을 그렇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네, 충분히 이제 아까 위원님 처음 말씀대로. 시행하다 보니 이제 예. 그렇게 안 됐는데 예, 사실은 어떤 기간제 젊은 층은 그게 공무직 전환이 안 돼서 속상해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예. 예.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은 하고 보니 1년도 안 돼서 퇴직을 해야 돼요. 예. 이런 모순이 생긴 거죠. 그런 분들이 해당되는 분들이 네. 몇 분 계셨습니다. 한 예. 10명 이하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계속 일하고 싶다고 정년 퇴직 안 하고 싶다고 그런 이제 또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조사를 하고 홍보를 했으면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로컬 네. 잡센터에서 그런 인력을 저기 할 수 있으면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그러면 우리 일자리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 일자리를 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자리는 맞아 지역 경제입니다. 바로 그게 이제 근로에 대한 소득을 네, 내가 소득이 돈을 되고, 벌고 돈을 소비를 하고 소비를 하고 경제를 그러면 순환하고 지역 그런 거 경제가 아닙니까? 선순환 되게끔 하는 그 첫 번째 그 중에서도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 일자리가 네. 이게 확보가 돼야 그분들이 안정적인 직업을 가짐으로써 결혼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죠. 지역 일자리. 경제 그럼 우리가 노인 일자리를 이렇게 많이 확대를 했어요. 그 일자리를 해서 아주 적은 돈이지만 복지 사업이지만 지역에 조금이라도 단돈 1,000원이라도 쓰게 하는 게 일자리의 그 목적이죠. 예. 근데 왜 70세 이상을 또 무료로 그러면 또 버스를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은 그럼 또 모순이 아닙니까? 이제 모순 어떻게 보면 모순 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이제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가 경제 순환이라면서요. 이제 그렇게도 네. 볼 수 있습니다만은 노인 그 교통복지 그쪽으로 정부에서도 많이 그렇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노인들이 또 경제적으로 많이 어려움을 겪고 지금 있잖아요. 무료를 시행해가지고 다른 사업들 문제점들 많이 도출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예. 어떤 문제점들이 있죠? 이제 무조건 이제 무료로만 한다고 해서 이렇게 의타심이 많이 생길 것으로 이렇게 봅니다. 무료 정책을 시행할 때는 좀 아주 신중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인근에 영동 진안하고 있다고 할 게 아니고 우리가 노인복지의 전체를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예. 노인복지의 전체를 보고 노인복지가 많이 부족합니까? 그럼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교통행정 쪽의 그 복지는 그 노인복지, 교통복지 하면서 여러 가지 복지 정책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그러면 1,000원 택시는 그것도 무료로 해야 돼요. 형평성 맞지 않잖아요. 그것도 무료로 가야죠. 그러면 그것도 무료로 하실 겁니까? 1,000원 택시 그것도 교통복지 차원에서 무료로 해야죠. 이제 그것도 이제 어려운 사람들한테 그것은 이제 뭐 장애인이라든지 이제 그분들도 다 이렇게 버스가 다니지 않는 곳에 교통 사각지에 되어 있는 분들이에요. 이 형평성 맞지 않아요. 똑같이 그럼 무료로 가야 돼요. 1,000원 택시도 무료 택시. 그렇게 하실 근데 거예요? 일률적으로 이렇게 똑같이 그 형평성으로 그런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통 그 노인 그래서 복지들한 복지를 제가 이제 그 무료 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 과장님께서 일자리에 제가 목적을 물었잖아요. 예. 경제 순환이라고 했어요. 예. 노인 일자리 확대하고 우리가 아주 적은 돈 1,000원이라도 쓰면서 지역 경제에 조금이라도 돈을 돌게 하자는 거예요, 그죠? 복지 그게 이제 생산성 복지잖아요. 네. 네. 노인 일자리 기초연금 받고 다 이렇게 주머니에 챙겨놓고 돈을 안 쓰게 하고 그걸 가지고 있으라는 게 복지의 그 목적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씀으로써 예, 아주 경제 적은 소비 돈이지만 규모로서 내가 또 쓰면서 생기는 만족감도 있을 수 있고, 예. 그런 거죠. 예. 그래서 70세 이상 농어촌 버스 무료를 하시면 70세 이상 수혜를 받는 분들은 너무 좋으시겠죠. 근데 그러면 행복택시도 또 같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그래서 무료로 가는 정책들은 신중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다시 검토를 하실 겁니까? 지금 네. 입법 예고 하신 것 같더라고요. 예. 신중하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저기 심도 있게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각 면에 그
각 면에서 발생하는 현상들 그런 부분들도 저번에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는데 뭐 무주업으로 다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는 부분들 공동화 현상이 생기잖아요 면에. 네. 그런 부분들도 뭐 무주업의 입장에서 보면 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근데 각 면들은 또 어떻게 할 거며 각 면의 어떤 상가들이나 이런 부분들 같이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군수님 방침에도 소외되는 면이 없고 각 면들이 고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신다는 그런 공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 DRT 택시가 DRT 그 수요 응답형 수요 그 부분이 지금 올해 그 국가에서 확대를 해서 더 많이 증가를 시키도록 그 예산이 잡혔잖아요, 그죠? 이 부분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한번 조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DRT 수용답형 이 부분이 지금 그 무진장 버스에서 그 운영하는 거죠, 위탁에서. DRT 그 수요 응답형 버스 사업은 그 기존의 그 위원님 말씀대로 무진장에서 2대, 그다음에 군에서 일단 2대 이렇게 가지고 4대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 기존에 두 대를 하고 있어요. 부남하고 구천동. 예. 그 그럼 이제 올해 무진장 버스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대를 하고 있는데 예. 또 국가에서 그걸 확대를 해서 지금 2대를 더 받은 상황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 2대를 어떻게 하실 건지는 이게 지금 자료에도 안 나와 있고. 이제 군에서 2대를 더 이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에요. DRT 우리가 그 저기 지금 하고 있는 것도 군에서 하는 건데 무진장에 위탁을 준 거예요. 그쪽에서 운영을 하라고. 그래서 근데 지금 국가에서 예산을 또 2대를 더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 위원님 말씀하신 국가에서 적용하는 것은 국내 이제 업체 신설 법인을 자꾸 통해서 이제 확대하는 것 같더라고요. 예, 2대를 이걸 이제 확대를 추가할 계획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2대가 더 온 네. 거예요, 그죠? 예, 그러면 그 이런 부분들이 택시 업계하고 마찰이 없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추진을 할 때. 예. 예. 그 지금 부남은 정착이 된 것 같아요. 예. 이게 사업이. 근데 구천동에서는 이게 이제 구천동 쪽은 좀 택시 업계하고 좀 논란이 많아요. 그 내용을 과장님께서 지금 인지가 안 되셨죠. 그래서 그 수용답형 이 부분도 구천동 같은 경우에 그 깊은골하고 이런 지점을 택시업계에서는 정확하게 좀 해주라. 그 이외에는 좀 택시업계하고 마찰이 있으니 운행을 하지 않고 정확한 우리가 이렇게 지점만 그게 이제 운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거든요. 네. 예.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네. 택시하고 이제 네. 맞으면 저희가 되기 때문에 이권 관계. 뭐 리조트 쪽으로 와서 뭐 관광객을 태워준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그런 구천동 쪽에는 조금 그게 아직 질서가 안 잡혔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또 택시 업계하고 마찰이 없도록 그 지점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이렇게 예. 저기 명확히 할 수 있도록 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그걸 잘 아직 현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더 질의를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하겠는데 그렇게 좀 상황을 좀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복 택시는 천원 행복 택시 있잖아요. 예, 이 부분은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 확대가 됐나요? 아니면 그냥 작년 그대로 올해도 추진하나요? 예산이 이제 그 5천만 원에서 네. 1억 원으로 증액되어 있기 때문에 네. 전년도에 비해서 이제 배 이상 늘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직 확대가 되고 예. 일단 마을에서 이게 신청이 들어와야 되잖아요. 예, 예. 이게 천원 택시가 정확하게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1인당 1,000원을 가지고 타는 거예요? 아니면 몇 명이 모여서 콜을 하는 거예요? 1인당 지금 1,00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저희 근데 1인당 1,000원, 한 사람이 1,000원을 가지고 1,000원 쿠폰을 가지고 택시를 콜을 하면 택시가 오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 과장님 예. 조력을 받아서 정확하게 답해. 왜 그러냐면 이게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우리 국민들이 동영상을 볼지도 모르고 그래서 정확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DRT 사업하고 그 천원 행복 택시하고 좀 정확히 좀 개념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정확히 좀 말씀해 주세요. 이제 원래는 이제 1,000원 택시가 네. 맞아면 3명이 같이 타면은 맞아면 택시를 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제 세 명이 혼자 타려고 하면 네. 이제 쿠폰 있잖아요. 쿠폰을 3개를 그 써야 3개를 쓰는 거예요. 네. 석장을 한 사람이. 그러니까 과장님 답변을 그래서 제가 잘하신 거지. 예. 그리고 이제 이게 기본이 3,000원이라고 보면 3명이 타면 는 1인당 1,000원인데 1,000원씩 예. 1,000원 쿠폰인데 예. 이제 한 명이 혼자 타려고 탄다고 그러면 하면 이제 기본으로 자기가 쿠폰을 3장을 가지고 타라는 거죠. 3장을 가지고 예, 타시는. 요 개념을 정확하게 네. 그저 한 가정이 1인당 가구당 몇 장씩 이렇게 쿠폰을 줍니까? 정확히 좀 조력을, 설명을 예. 해주시라니까요. 쿠폰이 월 1인당 8장. 네. 월 되고요. 18장씩 나가죠. 예, 그러니까 한 번 타려면 한 사람은 3장을 가지고 타야 되고 예. 3명이 모여서 타면 예. 1,000원씩 3명, 1,000원씩 3명이 하고 내면 됩니다. 쿠폰을. 그런 이제 일단 한 번 운행에 3,000원 이 기본이 된다고. 되는 거죠. 기본료가 3,000원 생각하면 나머지는 또 이제 우리 군에서 보전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 부분이 아주 적산 같은 데도 아주 골짜기 마을 또 작골 같은 데도 있고 그런데 이 부분을 확대를 안 하고 아직까지 이제 신청을 안 받아서 그렇죠. 연초라서. 예. 지금 현재 작년하고 똑같이 운행이 되는데 좀 많이 홍보를 해서 좀 활성화를 시키면 좋을 텐데 이제 지금 예산으로는 확대가 됐는데 아직까지 사업은 확대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서 좀 많이 우리 각 읍면에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곳에 좀 활성화를 시켜 주셨으면 그럼 택시 업계도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직 이제 연초가 되다 보니까 연초는 지났습니다만은 2월 바로 시행하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교통 사각지대를 면밀하게 살펴서 만약에 신청이 안 들어오면 왜 안 들어오는지도 검토를 한번 해보고 그런 걸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이해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이해양 의원님 그 질의안 관련해서